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그리고 오늘 하루, 많은 중요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현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하나의 변수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거 설정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은 참 좋습니다. 이재명이 자기 살을 지금 깎아먹고 있어요.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는 하루하루 1% 올라가고 이재명은 하루하루 1% 내려가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말쯤이면요, 상당히 근접할 것 같고 5% 이내로 추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오겠죠. 29일이 사전투표거든요. 5월 29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약 한 2주 정도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그리고 나는 깜깜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주 안에 다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루 1%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이재명은 하루 1% 내려오게 되면은 대역전, 골든 크로스, 다이아몬드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자, 이재명은 면제법, 조이대는 특검법, 오만한 민주당. 조선일보가 요즘 각 잡고 이재명을 때리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큰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선 동아가 완전히 손을 잡았고 중앙은 조금 애매한 듯한데 어쨌거나 거기도 결국에는 이재명 아웃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보수 3대장이 이제 손을 잡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파괴력과 함께 범보수 지지율 올리는데, 김문수 지지율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말이죠, 이 너무도 오만하잖아요. 오만을 넘어서 그야말로 이거는 조폭이죠. 양아치죠. 이거 지지율 깎아먹습니까? 올라갑니까? 이 깎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짓을 하는 것은 당선 후가 무서운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재명은요. 그러나 당선 어림없다. 이것이 이제 김문수 후보의 생각이고,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걸로 이재명은 최소 1%를 깎아먹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 하는 짓 보십시오. 대법원장 판결을 특검 수사한다랍니다. 대법원장도 특검. 그리고 그 판결한 내용 자체를 또 특검. 이런 식입니다. 와, 상권 분립의 핵심이 바로 사법부를 일종의 성역시 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이들은 깔아뭉개는 겁니다. 이거는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런 어떤 정변이 터졌을 때나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거를 평상시에 지금 이들이 이런 짓을 서스름 없이 저지르는 집단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알 만큼 이제 아는 거죠. 말로는 민주 이럽니다만 이들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당 안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재명 대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굳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네거티브 선동, 뭐 날조 조작 왜곡 이런 걸로 그냥 떡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죠, 이 상권 분립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일이라 이건 이재명 지지율을 깎아먹습니다. 이것도 1% 정도 깎는다.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5개, 국민의힘 이재명 한 사람만 법 위에 서게 하는 법이다. 이재명 하나를 방탄하기 위해서 뭐 이런 무리수를 저지르는 건데요. 이 화면 안에, 이 뉴스 안에 여기 전부 지지율 깎아먹는 일만 잔뜩 있네요. 1%, 3% 빠졌습니다. 이재명. 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승리 위해 날 밟고 가도 좋다. 김문수 후보가 요청된 탈당하겠다. 윤 대통령 김 후보의 내 거취를 일임했다. 자,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윤 대통령에게 그냥 일임한다는 식이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공을 이렇게 탁구로 치면 윤 대통령 쪽으로 보냈는데 윤 대통령이 다시 이제 받아친 거죠. 다시 김문수 후보로 보내버린 거죠. 이거는 좀 모양이 조금 어색합니다. 제가 볼 때는 스무스하게 해결되는 게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요, 안철수 의원도 뭐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윤 대통령 탈당을 요청하고 있고, 당장 탈당하라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안 될 경우에는 선대위에서 그리고 비대위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과거 홍준표가 그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해 버렸잖아요.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글쎄 어떻게 될런지
한동훈계는요, 뭐 조건이 그겁니다. 대선 돕지 않겠다. 조건이 있다. 윤을 잘라내면은 돕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로서도 참 선택의 문제가 지금 된 거죠. 이 정치가 어려운 게요. 전부 이런 식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찢어져 있다고요.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신이 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어느 하나를 버리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가 필요한 거죠. 자, 김문수 후보의 정치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이제 이 대목에서 이렇게 글쎄요.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 기사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댓글 좀 보겠습니다. 댓글 보니까요. 여기 최신순만 있어요. 자, 제가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이 조금 막말하긴 하지만 쌍권이 설치돼서 단일화 내용하는 거 보니 아예 틀린 말을 한 것 같지 않더군. 술 먹고 당신 때문에 보수가 다 죽게 생겼다. 대통령 할 자격은 안 되지만 잡범 좀 잡으라고 뽑아놔 줬더니 이게 뭔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군요. 자, 호기심 소년 서로 떠넘기는 거 봐라. 어떻게 이쪽은 노무현처럼 자기 몸 하나 던지는 인간이 없나. 그러니 맨날 깨지지. 국민을 우롱한 듯 말장난은 우리를 실망하게 한다. 의리 없게 윤석열을 쳐내자고 하는 건 뭐냐. 끝까지 가자. 어차피 재명이한테 발리는 건 기정사실인데 의리라도 챙겨야지. 확실하게 이재명 밀어주잔 말이다. 근데 이게 지금 착각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 그걸 느끼지 못하나 봅니다. 이대로 가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지지율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부정선거 없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요. 역대 선거 10년 이 안으로 보게 되면 총선, 대선 전부 한 달 전, 보름 전 지지율대로 끝났어요. 전부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지지율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올라오는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뭐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그걸 이제 펼쳐야 된다. 이런 주문이 후보에게 막 압도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참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네. 당신이 스스로 탈당하여 당의 부담을 들어주는 게 상식 아닌가. 이재명 집권하고 감방 가고 나서도 후회해도 소용없다. 제발 옆에 내와 법사 이야기는 그만두고 주변에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라. 이 미련한 자여. 이런 것도 있고요. 트로이 목마가 따로 없다. 수명은 길겠다.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 윤씨 너무 지저분해. 이게 조선일보 여기 댓글들은 전부 이게 보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어쨌거나 이 대목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는군요. 윤석열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 했나. 빨리 탈당해라. 국힘이 산다. 이 멍청아.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하고는 많이 달라요. 조선일보 여기 보수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우파 유튜브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하고는 성향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어디가 다수냐? 여기가 다수예요. 조선일보가. 여기가 압도적 대세입니다. 유튜브보다 훨씬 커요. 여기가. 범위로 치면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자유통일당 후보, 구주화 후보 0% 나온 거 아시죠? 0 나왔더라고요. 0. 진짜 0이 아니고 0.3, 0.2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1이 안 되면 보통 표기를 안 해줘요. 0.9 이런 표기를 안 하거든. 1이 안 된 거야. 1이. 0.4 뭐 이런 식이 됐을 겁니다. 황교안 후보 1 나왔죠. 1. 딱 1% 나왔죠. 그거는 0.9나 0.8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반올림해서 1 만들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대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는데 우파 유튜브만 보게 되면 대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분들 제가 그 애틋한 마음을 잘 압니다. 애국자들이지. 근데 그게 대세냐라고 보면 아니라니까 대세가. 이제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윤어게인. 그게 대세냐? 대세면 거기로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어떤 소그룹이 있지. 갈수록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게인 박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3년에서 5년 갔어요. 윤어게인도 그러면 3년, 5년 갈 것이냐? 운동이. 광화문 뭐 중심으로 혹은 아스팔트 중심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3년, 5년 갈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저 적통이잖아요. 그 적통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 이렇게 따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죠, 그분은. 그래서 한 3년, 5년 끌 수 있는 동력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도 가능할까?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가능할런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봐서는요, 윤 어게인 이 운동이 계속해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대통령이 만일에 재판 과정에서 한번 어떻게 잘못되면은 그냥 뭐 급격하게 소멸될 것으로 봅니다. 급격하게. 그래서 지금 그런 총체적인 판단을 하고 지금 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상이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예,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통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적통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예, 여러 이제 경우의 수, 여러 카드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걸 듣기 싫겠지만 그건 제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도 안 됐어요. 윤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쪽으로 줄을 서야 된다니까요. 세를 그쪽으로 몰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도 없어, 지금은. 그래야지만이 저 이재명의 조폭 같은 저 양아치 짓을 막을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는 어떤 길이 생깁니다. 자, 윤석열이 순교자냐? 그냥 나가면 되지 구질구질하게 멀쩡한 정권 치기 어린 만행으로 야당에 갖다 바치더니 이제는 차기 정권까지 갖다 바쳐 보수의 씨를 말리려 하나? 쓸개 빠진 자들, 윤 대통령 탈당과 무슨 관계 있냐 한심한 것들, 요렇게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있죠. 있기는. 아이고 윤통 쪼잔하기는 통 크게 탈당하고 나를 밟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라 라고 화끈하게 할 수 없나? 후보에게 핑퐁 돌리다니. 글쎄 좋게 생각하면 이런 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알아서 그냥 탈당해버리면은 정치적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다고 악재도 아니죠. 악재 하나를 이제 드러내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윤 어게인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도 윤을 이렇게 내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가. 저는 윤 어게인을 1%로 봅니다. 1%. 그 이상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나중에 투표할 때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김문수 후보를 찍지 않을 사람은 1%도 안 돼 사실은. 그 밑이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전략가들은 그거 다 압니다. 전부. 그래서 윤 어게인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의 집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이미 멀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큰 것 온다. 미국으로부터 큰 것 온다. 그게 그렇게 크게 언급되고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윤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딱 그거 하나거든. 그 다음에 좋은 게 김문수의 당선입니다. 두 개예요. 두 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핑퐁처럼 다시 이렇게 김문수 후보로 이제 공을 보냈잖아요. 좋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 정치적 효과를 크게 하려면 나를 잘라야 된다. 김문수 후보 당신이 나를 잘라라. 나를 내쳐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당신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를 죽여라. 이 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일단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공이 김문수 후보로 다시 왔잖아요. 어떻게 뭐 선대위에서 회의를 계속 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낼 것으로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자유 우파의 아이콘이다. 조용히 계시는 분을 왜 당내에서 왈가왈부 자해행위 자청수를 두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던 그 위상에는 범접은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 그대로 이렇게 그 위상이 유지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지나가는 존재예요. 지나가는 존재.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쭉 이어지는 그 맥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법통이 와 있었거든. 근데 그 법통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윤석열 대통령으로 잠시 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법통의 수호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좀 뭐랄까요? 좀 제가 너무 이렇게 고지고대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나마도 그걸 지키려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는데 근데 지금 이런 방식이 과연 어떨런지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을 정치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선택입니다. 윤의견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 표가 될 수 있는 길을 윤 대통령 스스로 열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뭘 또 해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한 게 너무 잔인했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구주와 0, 황교안 1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봐야 됩니다. 예.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광장의 힘으로는 1%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김문수 후보로 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됐다, 못 됐다, 그 후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공화당도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목소리가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된다 안 된다, 통한다 안 통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대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는데 당연히 이 희망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죠. 가능성으로 보면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은 그래도 한 30%는 된다고 보거든. 그렇지만 광장의 목소리, 윤의견 이런 것은 가능성으로 보면 0. 몇 %예요. 제가 볼 때. 가능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극소수만 계속 이렇게 모여들어서 뭐 뭔가를 외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나면요, 또 이렇게 구독자들 쑥 빠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31만 대에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도 가끔 잘 나가다가 제가 이런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게 현실이고, 그게 정치고, 그게 선거입니다. 운동하고 다르다니까요. 윤의견은 운동이에요. 광화문의 그 집회 같은 것도 운동이라니까. 운동과 정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우파는. 그걸 자꾸 하나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운동을 하세요, 그냥. 운동입니다, 운동. 그거를 현실 정치에,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지금 광화문도 말이죠. 지금 김문수 후보를 막 공격을 하더라고.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격할 만한, 뭐, 건덕지가 없어요.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습니다. 그 공격하면 뭐 할 건데요. 0%, 1%에서 공격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대신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거기서는 더 이상 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쪽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에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지금은 우파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 옆에 서서 막 자유 뭐 우파를 외치면 표가 더 붙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옆에 붙을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이런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 붙어야 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40% 가까이 와 있잖아요. 여기서 더 붙이려면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5%에서 7% 정도 더 얻으면은 대통령 당선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